안녕하세요, 파미입니다. 오늘은 크릴 오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크릴 새우 모습인데, 이게 남극에 있는 플랑크톤이 진화를 해가지고 갑각류 껍데기를 달고 다니게 된 거라 그런지 크기가 되게 작고 좀 투명해요. 크릴 오일은 이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전에도 크릴 오일은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아이템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뭐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도 크릴 오일 제품을 만들게 됐고, 또 종편 채널에서 크릴 오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이 크릴 오일이 오메가3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EPA랑 DHA가 인지질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릴새우가 먹이셋을 가장 아래 단계에 있어가지고 중금속 농축이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EPA랑 DHA가 인지질 형태라는 게 뭐냐면, 이 A가 생선에 들어가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고, B가 인산기가 달려있는 크릴 오일에 들어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인지질 형태예요. 이 인산기가 달려있으면은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을 띠고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 생선에서 추출한 불포화 지방산은 그 분자 자체가 거의 소수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담즙, 그러니까 쓸개즙이 꼭 분비돼서 얘네를 둘러싸서 감싸줘야지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이제 크릴 오일의 인지질 형태 불포화 지방산은 친수성 부분이랑 소수성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담즙이 있지 않아도 얘네들이 소수성 부분끼리 뭉치거든요. 그 친수성 부분들이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미셀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지들끼리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는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여기 이렇게 두 번을 잘라내야 되는데, 인지질 형태의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쪽 부분 단 한 번만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가 쉬워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쓸개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오메가3 먹었을 때 소화가 난 잘 안 된다, 이랬던 분들에게는 크릴 오일이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랑 우리 눈의 세포막이 인지질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릴 오일의 인지질 불포화 지방산 형태가 뇌나 눈의 세포막에 바로 쓰일 수 있어서 매우 좋고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크릴 오일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오메가3의 아주 방대한 실험 결과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연구 결과마다 또 오메가3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나가는 추세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연구는 관절염 걸린 42마리 쥐가 있는데, 요거를 14마리씩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 크릴 오일, 다른 그룹 PC 오일, 그리고 플라시보 그룹 이렇게 나눈 다음에 지켜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릴 오일 먹은 그룹이 PC 오일보다 훨씬 더 적은 관절염 지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24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600mg의 불포화 지방산을 크릴 오일, 어유, 그리고 옥수수 기름 형태로 시기만 다르게 해서 4주 동안 투여한 후에, 그리고 중간에 8주 동안 휴약기를 두었고요. 그래서 오메가3 인덱스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오메가3 인덱스라는 건 적혈구의 EPA랑 DHA 수준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 피쉬 오일보다 크릴 오일로 복용했을 때 오메가3 인덱스가 많이 더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 결과의 수는 적지만 그렇다고 뭐 마냥 무시할 만한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 주장인 그 중금속 농축이 적다라는 측면은, 이 크릴이 남극에서 고래나 펭귄 같은 먹이사슬 상위 단계에 있는 동물의 주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에 거의 노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오메가3도 아주 좋은 원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KD파마 같은 신뢰받는 원료사라면 정제 과정에서 중금속을 쉽게 걸러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크릴 오일에 들어가 있는 아스타잔틴 때문에 크릴 오일이 오메가3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스타잔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물질,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염증을 억제하고 눈, 피부, 심혈관, 뇌 건강하게 해주고 세포막의 내부, 외부 모두를 다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용성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크릴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줘요. 산패도 억제해주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아스타잔틴 함량만 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미미한 용량이에요. 이 보시면은 아스타잔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 림프로스트 원료가 1kg당 347mg 아스타잔틴을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1000mg이 1g이니까 1000mg 캡슐에는 0.347mg의 아스타잔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효과를 보인 그런 실험 같은 걸 보면은 아스타잔틴이 최소 2mg, 많게는 12mg까지 이렇게 쓰여요. 이에 비해 0.3, 0.4는 좀 많이 작은 양이긴 하죠.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요것 때문에 뭐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크릴 오일이 단점도 있어요. EPA랑 DH 함량이 많이 적어요. 보통 크릴 오일 1000mg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야 200에서 240. 이에 비해 그 피쉬 오일에서 그 추출한 오메가3 그 캡슐은 잘 농축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1000mg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이 800mg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함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도 보시면 크릴 오일, 피쉬 오일을 그 자체로 600mg을 섭취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각각 600mg 섭취한 거예요. 그래서 크릴 오일로 오메가3 지방산을 600mg 섭취를 하려면 피쉬 오일의 3배 이상 복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흡수율이 높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함량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비싸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직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크릴 오일이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이 크릴 오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보류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좀 느린 겁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냐 안 먹으라는 거냐, 뭐가 더 낫다는 거냐. 근데 크릴 오일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복용하기 힘드셨던 분들,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쓸개 제거 수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크릴 오일을 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함량이 너무 낮고 가격이 비싸서 오메가3를 대체하는 건 아직은 좀 비추해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오메가3에 추가해서 복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냐? 선택 기준은 우선적으로 원료사를 보세요. 헥산이나 아세톤 이런 유해한 화학용매로 추출한 원료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헥산이나 아세톤 추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예 원료부터 만든 것들은 모두 효소 추출이나 에탄올 추출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 마케팅 수법 중에서 효소 추출 방법만이 깨끗한 추출 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NCS, 뭐 내추럴, 뭐시기 어쨌든 요게 바로 마케팅용 신조어지. 사실은 효소 추출 방법이나 에탄올 추출 방법이나 둘 다 궁극적으로는 에탄올을 이용해서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 추출 방법은 효소로 인지질 오메가3를 추출한 다음에 에탄올로 아스타잔틴을 다음에 추출해요. 그래서 두 추출물을 나중에 혼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탄올 추출법은 에탄올로 인지질, 오메가, 아스타잔틴 한꺼번에 추출하는 거죠. 결국엔 두 가지 모두 에탄올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외국 원료사를 사용한 제품들은 에탄올이 아니라 간혹 헥산이나 아세톤으로 추출했을 위험이 간혹 있거든요. 세계의 4대 크릴 원료사가 슈퍼바가 에이커 바이오마린이랑 똑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케이리얼, 림프로스트, 넵튠 이렇게 네 가지인데, 림프로스트랑 슈퍼바는 에탄올 추출이에요. 근데 넵튠은 아세톤 추출입니다. 케이리얼은 아직 제가 회사의 답변을 받지를 못했어요. 답변이 영원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슈퍼바, 림프로스트는 제가 추천을 하고 국내에서도 이걸 크릴 오일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구 제품을 복용하시려면은 림프로스트나 슈퍼바를 원료로 한 크릴 오일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품들을 좀 볼게요. 이제 이건 우리나라 제품들인데, 이거 뉴트리코어에 들어있는 건 에이커 바이오마린, 그러니까 슈퍼바이고요. 요건 약국용 제품, 이게 아이비 웰니스 크릴 오일인데 국내에서 원료부터 제조한 거예요. 이건 에탄올 추출 방법 사용했고요. 에탄올을 식용 발효 에탄올을 99% 사용해서 품질 있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아이허브 제품으로 구매를 하실 거면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이 림프로스트의 원료를 사용했고요. 이게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젠와이즈는 슈퍼바의 최신 기술 슈퍼바 부스트 원료를 사용했고, 이 스포츠 리서치는 슈퍼바 2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나우푸드는 넵튠, 그러니까 아세톤 추출하는 회사 원료를 사용해서 나우푸드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왕 드실 거면 안전하고 검증된 것으로 복용을 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